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좀 재미난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AI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제가 집에도 이제 사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AI 제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면은 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 샘 얼트만과 오픈 AI의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원제목을 보면 Empire of AI, 그러니까 AI 제국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정확한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 들었는데, 이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이 권력,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오픈 AI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이 투자 부분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부분에서 조금 세상을 좀 주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주도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 행해지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제국의 탄생으로서 우리가 이 책의 좀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압축을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제국의 탄생, 2026년 미국 증시를 흔드는 건 카펙스와 통제권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6,500억 달러의 카펙스, 사실 이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도록 해보면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 많이 초반에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AI에 얼마를 태울지가 가격을 흔든다. 예, 돈을 얼마나 태울지가 주가를 흔든다. 세상의 가격을 흔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은 혁명이나 신앙적인 거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비용이나 효율, 통제의 회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얘기가 나올 때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다가 지금 AI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또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전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이나 효율,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숫자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증시를 봐보면 AI가 멋지다. 그런 느낌보다도 AI에 얼마를 쓰고 그 돈을 누가 통제하고 언제 회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초반에는 혁명이다, AI가 혁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투자금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고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 나갈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이 회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냉철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AI 제국 관점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AI 제국, 여기에 질문을 투자 언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권력 장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의 프롤로그 문장을 살펴보면은 미래는 필연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20대 80. 20의 권력자들이 80%를 먹여 살린다. 근데 이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의 사람들이 99%를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AI도 그런 현상으로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어떻게 보면 1%였죠. 그래서 빌 게이츠의 1%가 99%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뭐 이렇게 먹여 살랐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사람들이 다 MS를 사용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게 AI로 좀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기술 스펙이 얼마나 좋냐 보다도 거버넌스를 초반에 딱 꾸미는 거.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생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쿠다 생태계 같은 거. 그러니까 쿠다 생태계 때문에 그리고 GPU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제국의 좀 중심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핵심 이슈 첫 번째부터 봐보면 초분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S&P 500은 멀쩡한데 내부적으로 기업들은 막 내리는 기업들도 많고 오르는 기업들도 있고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P는 평온해 보여도 개개인 종목별로는 극단적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 시장에는 S&P 500의 구성 종목 상당수가 20% 이상 급변했고 그 배경에는 AI가 촉발한 비즈니스 모델 재평가가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제국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서는 왕좌 쟁탈전이죠. 네. 거의 삼국지처럼 AI 삼국지가 지금 거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AI 측면에 있어서 세 개의 나라만 딱 뽑아, 세 개의 기업만 딱 뽑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뽑을 수 있을까요? 전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AI는 아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AI 딱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GPU,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뭐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핵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사실상 데이터 센터하고 GPU가 없으면은 이 AI 서비스들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삼국지를 뽑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카펙스가 왕좌를 만든다. 데이터 센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AI는 서버, 전력, 칩, 데이터 센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소스 코드 이런 것보다도 현금 지출로 굴러가는 산업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는 2026년에 합산 6,500억 달러 수준의 카펙스가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26년 뭐 중순, 그다음 월말로 이게 연말로 가보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유출의 지금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펙스가 어떤 형식으로 이어지냐? GPU와 ASIC 칩, 이거는 에이직 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드컴이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가 있고 뭐 TSMC도 같이 껴 있고 뭐 ASML 이런 기업들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도 중요해요. 네트워크 망 까는 회사들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뭐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이걸 최종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전력으로 연결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뭐 데이터 센터로 요즘에 확장을 하고 있는 아이렌 같은 기업도 또 있죠. 근데 요즘에 아이렌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그렇게 막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금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데이터 센터로서의 어떻게 보면 1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 AI 이 밸류 체인 내에서 명확하게 엔비디아라는 어떤 생태계를 따라잡을 만한 기업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구글에서 TPU 만들어서 GPU 따라잡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수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빨리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왕좌 쟁탈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브로드컴처럼 조금 에이직 칩,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빠졌는데 최근에 엔트로픽으로 인해서 뭐 팔란티어나 그 다음에 뭐 세일즈포스 일반적인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카펙스를 투자했던 기업들도 떨어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엔 현금 지출이 언제 회수되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카펙스가 커질수록 이익을 받는 곳과 압박받는 곳이 갈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AI 비용 구조의 유리한가로 분류를 하는데 카펙스가 늘면은 카펙스가 늘면 칩, 네트워크, 전력, 냉각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나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은근히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로 인해서 AI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나 세일즈포스,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기업들 공포가 큰 영역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뭐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나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의 독보적인 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빠르게 대체될 수가 있을까? 물론 엔트로픽이 AI 측면에,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붙이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자동화 수준이 빠르긴 해요. 충분히 빠르긴 한데, 그게 과연 기존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즈포스나 팔란티어의 어떤 그런 업무 속도보다 더 빠르냐라고 봤을 땐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엔트로픽 안에서의 실력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엔트로픽을 그대로 다른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 AI와 좀 무관했던 이 기업의 사람들이 엔트로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바로 AI가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좀 고민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슈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가르는 포인트, 기술력 못지않게 누가 키를 쥐는가, 이게 기업 가치 변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동맹은 어떤 로맨스나 그런 정직한 그게 아니라 계약과 통제권의 문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계속 발을 좀 빼고 있죠.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뭐 굉장히 뭐 천억 투자한다라고 했다가 300억으로 줄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줄이냐 이것보다도 계약을 어떻게 하고 통제권을 결국엔 누가 가져가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관계도 있는데 오픈 AI가 상장이 딱 됐을 때 그 통제권, 이 상장됐을 때 통제권 당연히 물론 오픈 AI가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MS의 통제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픈 AI도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통제권 싸움에서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가 산업 변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AI는 성장 엔진이지만 노동, 불평등, 전환 비용의 계산서를 좀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분명히 기업이 발전하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도 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몇만 명을 해고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이 AI를 신기술 개념보다도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사회적인 합성 하나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으로서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하나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포인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가 말한 거는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40% 정도 영향을 주며 대체와 보완이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결과는 도입 방식과 제도에 달려 있다. 이 40%의 영향을 줬다라는 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OECD 같은 경우에는 AI의 생산성 기여 가능성을 보면서도 이건 긍정적인 거죠.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국가 산업별 편차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국가별 양극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기업들이 AI를 막 선도해서 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국가별 편차도 일어나고 산업별로도 AI를 제외한 자동화될 수 있는 산업들은 굉장히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금리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국의 화폐는 중력이다. 그래서 카펙스가 커질수록 할인율이 좀 더 중요해지는데요. AI는 선행 투자와 장기 회수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투자가 6,500억 달러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회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의 중력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성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somewhat elevated. 그러니까 다소 일정 수준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AI 프리미엄을 줄지 말지를 지금 가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경로도 연준 내부 전망이 크게 갈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변동성이 심할 거다. 왜? 카펙스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이걸 언제 회수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5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승자 맞추기. 아까 제가 AI 삼국지를 말씀드렸는데 삼국지를 맞추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삼국지를 맞추기보다도 제국의 구조도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개의 역할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AI 제국이 무엇으로 굴러가고 어디서 균열이 나는지 한번 한 장에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여기 한번 좀 미리 보실 분들은 이걸 캡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정지했다가 캡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정지했다가 캡처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부터 살펴보면은 황제의 역할은 플랫폼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제할까? 고객과 데이터 가격 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고객이 들어올지. 그리고 그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를 통제할지. 데이터가 지금 21세기, 지금 세대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격의 요소가 되죠. 그리고 가격 결정. 예.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아니야, 엔비디아보다도 S&P 500이 흔들리면 다른 기업들도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대표 범주는 클라우드와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죠.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팔란티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팔란티어 규모가 조금 작죠. 그리고 시장이 보는 핵심 질문, 카펙스가 매출 마진으로 연결되나 결국엔 현금 흐름으로 연결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왕좌에 해당하는 건 칩, GPU와 에이직 칩, 그리고 관문에 해당하는 건 네트워크, AI 트래픽 관련된 거죠. 데이터가 잘 이동하냐. 그리고 영지, 땅에 해당하는 거는 전력과 냉각.
전력 제약이 성장 상한선에 걸리는가? 그리고 헌정에 해당하는 건 거버넌스입니다. 통제권에 해당하죠. 이 통제권은 사실상 뭐 미국이란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 기업이 갖고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스마트폰 때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통제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드웨어에 좀 더 중점적이었고 소프트웨어는 조금 기반 서비스에 해당했죠. 그래서 과거의 애플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은 30%도 안 됐어요. 대부분의 매출은 아이폰, 맥북 그거에 해당했죠.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앞으로의 AI의 통제권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물리적인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걸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하나의 기업이 통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사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국가까지 함께하는 그런 동맹 구조에 좀 더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을지에 따라서 이 거버넌스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한번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줘보면 결국엔 이 3단계입니다. 약속하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가장 비싼 리스크는 거버넌스 실패입니다. 자, 이게 왜 비싸냐? 거버넌스가 실패하면 이제까지 AI에 투자한 국가도 실패하고 기업도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막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할로 선호도 그리고 FT가 말한 초분산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하는데 AI 서사를 믿는 단계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결국엔 2026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계속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기관들의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선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미국의 노동시장,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해서 주가가 떨어지냐. 그래서 이 3가지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릴 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실적이 떨어지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와 동맹을 잘 맺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시선으로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삼국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특정 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해서 공부하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할로 선호도가 또 중요한데 할로는 heavy assets, low 여기 obsolescence 이게라고 되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무거운 물리적 자산과 낮은 진부화가 앞으로 좀 기업에 있어서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헤비 에셋은 어떤 거냐? 기존의 기성세대, 기성기업들, 정유소나 뭐 파이프라인, 철도망,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로우 옵솔러센스 이거는 낮은 노후화와 낮은 진부화, 그러니까 AI 수요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업들.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챗GPT, LLM이 이 기업의 핵심 서비스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봤을 때 대체가 어렵다면은 할로 후보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관련된 기업만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할로 선호도가 좀 높은 AI와 관련이 조금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AI가 대세다, AI에 현금이 몰리고 있다, 그거 맞습니다. AI에 가장 큰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AI와 관련성이 조금 없는 기업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AI 제국 관련돼서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핵심은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의 역할을, 이 다섯 가지 역할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로 선호도가 높은 기업. 그래서 오늘은 AI 제국이라는 좀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을 기준으로서 투자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AI 제국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 도서관이나 서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AI 제국에 어떤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진 않아요. 근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더 기술적인 포인트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책이 굉장히 구조를 잘 작성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산재되어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AI 제국의 시대, 제가 아까 AI 제국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AI 제국의 탄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